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나레나노텍이고요. 나레나노텍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나노텍은 현재 대부분 매출이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황이 다운이 되게 된다면 같이 매출액이 하락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레나노텍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차전지 사업에도 진출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현재 광건조 배터리 전극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레나노텍은 광건조 방식인 코터와 건조로 구성된 2차전지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코터라는 거는 배터리를 만들 때 양극과 음극 슬러리를 전극에 얇게 코팅하는 장비고 이후에 건조 과정을 거쳐서 수분을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이 물과 반응하게 된다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2차전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레나노텍은 이 광건조 방식의 기술을 자체 개발했고 이 광건조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 건조 공정 같은 경우는 100도 이상의 오븐에 넣어서 수분을 없애는 열풍 건조 방식이었지만은 나레나노텍은 제논가스의 전기를 통과시켜서 빛을 내는 제논광으로 현재 전극을 건조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제논광을 이용하게 된다면 건조 효율을 개선하고 건조 속도가 기존 장비보다 4배가 더 빠르기 때문에 건조 시간을 단축시켜서 배터리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레나텍은 2차전지 장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지난해 말 폴란드 현지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올해는 북미 지역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올해를 기점으로 2차전지 장비 부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거다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고 이 광건조 배터리 전극 공정 장비에 대해서는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신개념 건조 장비를 내세워서 이런 신성장 동력인 2차전지 사업을 강하게 되면은 나레나노텍 대부분 매출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 장비 공급을 확대하러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레나노텍이 이 광건조 배터리 전극 공정 장비로 2차전지 시장에 진입한 만큼 최근 이것과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47조 원 정도 수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난 14일까지 국내 조양극재 업체들이 47조 원에 대한 물량을 수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47조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약 3조 원 이상 많은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가장 많은 수주 장을 확보한 업체는 현재 LNF로서 LNF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 날에 유럽 소재 배터리 업체와 내년부터 6년까지 약 9조 원이 넘는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 또 SK온과 지난달 3월 달에는 2024년도부터 30년도까지 13조 원에 달하는 양극재 공모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2035년까지 제너럴 모터스의 24조 7,492억에 해당하는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2월 달에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아직까지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런 이슈가 나레나노텍과 크게 관련은 없을지만은 결국 이 양극재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2차 전지가 다시 부각이 되고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2차 전지와 양극재에 대한 증설로 인해서 나노텍이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일단 디스플레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나레나 어택이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팅 장비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팅 장비 같은 경우는 이 OLED용 플렉시블 기판 제작 장비로 글라스에 폴리이미드 재료를 도포한 후 경화할 때 사용하는 장비다라는 겁니다. 결국 현재 같은 경우는 이 플렉시블 OLED가 대세를 이루게 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 플렉시블 OLE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늘리고 있을까 보게 된다면 지금 기대해 볼 만한 곳은 BOE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는 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플렉시블 OLED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OLED 설비 증설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설비 증설에 힘을 쓰고 있는 주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BOE고, BOE 같은 경우는 이 장비 반입 시기를 2025년 2분기로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투자 확정 시기는 2023년도 4월 달이지만은 장비 반입 시기가 2025년도다 보니까는 이제 장비 반입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2024년도에는 생각보다 수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아레나tek 같은 경우는 이 IT OLED 시대가 돌아가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수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5년도 정도가 되면은 BOE도 이 장비를 반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쯤에 한번 추가적인 매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나레나노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나레나노텍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레나노텍의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정도 라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주봉 상황에서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면서 이 한 주 동안은 상승해 줬지만은 결국 이 라인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고, 이 전 한 3주 전쯤에도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상승해 줬지만은 결국에 이 라인을 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에서도 이제 상승을 해 줬지만은 결국 이 라인들에서 지속적으로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레나노텍은 현재 이 가격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엄청 추가적인 급등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레나텍이 다시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매물대가 조금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폭 눌릴 수가 있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나레나노텍이 현재 관망을 하면서 이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잘 지지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지 않고 이 라인을 이탈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 보니까 나레나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레나텍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장비의 산업을 통해 가지고 매출 다각화를 노리고 있지만은 2024년도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살펴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나레나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디온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